자, 볼게. 지난 시간에 이제 순열 배웠었는데, 순열은 서로 다른, 예를 들어서 직접 숫자 가지고 한번 해볼게. 이렇게 서로 다른 5명이 있을 때, 2명을 뽑아서 순서 있게 배열한다. 그러면, 자, 일단 뽑는 대상 이 5명이 서로 다른 5명에서 뽑는 거야. A, B, C, D, E가 똑같은 애들이 아니라 사람이기 때문에 다 각자 다른 애들이지. 그렇기 때문에 서로 다른 5명 중에 2명을 뽑아서 순서 있게 배열한다. 그러면 이렇게 2명을 배열한다고 했을 때 우리가 여기 5가지, 4가지. 즉 기호로 쓰면 서로 다른 5명 중에 2명을 뽑아 순서 있게 배열합니다. 이러면 이 OP2를 우리가 어떻게 계산을 했냐면 5 곱하기 4 이렇게 계산을 했단 말이야. 5부터 시작해서 뒤로 2칸. 그런데 얘를 팩토리얼을 이용해서 정의하려면 5부터 시작해서 팩토리얼을 한 번 시작하면 1까지 무조건 곱해지기 때문에 내가 여기 3이 곱했으니까 3이 1 의도적으로 나눠주면 계산에는 문제가 없는 거죠. 그래서 위에 거 5팩, 밑에 거 3팩 이렇게 된다는 거지. 자, 그럼 OP2의 정의는 뭐냐면 여기 5니까 5팩을 나눠주면 되는데 뭘로 나누냐면 이 분모가 되는 3은 이 5와 2의 차이가 된단 말이야. 왜? 그래야 5, 4가 남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여기에 빼는 거는 5 빼기 2 팩토리얼이다. 이렇게 쓴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기호로 바꿔보면 얘를 n명 중에 r명을 뽑아 순서 있게 배열을 하면 자 여기 n팩이 되고 분모가 나눠지는 이 값은 n 빼기 r 팩토리얼 이렇게 된다는 거죠. 이게 순열이야. 그러면 이제 순열과 조합의 관계에 대해서 정리를 할 건데 조합이라고 하는 거는 얘도 일단 뽑는 대상은 A, B, C, D, E가 서로 달라야 돼요. 그래서 서로 다른 5명 중에 그냥 대표 2명만 뽑을 거야. 순서는 상관이 없어. 대표 2명. 자, 그러면 우리가 이미 한 번 다 배웠기 때문에 이 기호를 OC2라고 표현을 한다는 거지. 서로 다른 5명 중에 대표 2명만 뽑는다. 그런데 그 대표 2명을 뽑아서 여기에 배열까지 한다면 그 2명을 배열까지 한다면 이게 바로 순열의 의미가 되는 거죠. 자, 다시 얘는 뽑기만 하는 거야. 뽑아서 그 2명을 뽑아서 2명을 배열하면 이게 바로 2명을 뽑아 배열한다. 순열의 의미가 되는 거지. 그래서 이게 바로 간단하게 설명하면 조합과 순열의 관계식이 되겠지. 그러면 n명 중에 r명을 뽑았어요. 그 r명을 순서 있게 배열을 하면 그게 바로 npr이 된다는 거야. 순열이 된다는 거야. 자, 요 관계식 하나 조금 적어 둡시다. r명을 뽑아 순서 있게 배열하면 순열이 된다. 자, 그러면 이 ncr은 결국에는 순열을 뭘로 나눈 거? r팩으로 나눈 거. 이렇게 정의가 되는 거죠. 순열을 r팩으로 나눈 거. 그러면 아까 이 npr의 정의가 뭐였냐면 이 분자만 써보면 n 팩토리얼을 팩토리얼로 정의하는 거예요. n-r 팩토리얼로 나눈 건데 거기에 r팩으로 한 번 더 나눠진다 이거지.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게 ncr의 정의고 그걸 팩토리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이 된다 이거지. 자, 외워야 돼요 이거. 증명 문제에서 반드시 이 정의를 가지고선 뭔가 증명하는 단계들이 나올 수 있으니까 정의이기 때문에 꼭 외워줘야 돼. 자, 그럼 여기다가 이제 숫자를 한번 넣어봅시다. 10C2 예를 들어서 10명 중에 2명을 뽑는 거는 어떻게 계산을 하냐. 사실은 얘를 팩토리얼로 정의하지는 않아요. 우리가 10명 중에 2명 뽑는다 그러면 너네가 이제 머릿속에 이런 정의가 돼 있을 거야. 10명 중에 2명? 10 곱하기 9 그리고 분모 2 팩토리얼 이렇게 나눴었단 말이야. 이게 사실은 뭐의 정의를 이용했었던 거냐면 얘를 빌려다 쓴 거야. 10C2는 10명 중에 2명 뽑는 거를 중복되는 2팩으로 나누는 거죠.
그래서 10P2가 바로 10에서 출발해서 두 칸 뒤로 쓰는 거고 이 분모에 쓰는 게 2팩, R팩으로 나누는 거지. 이렇게 해서 계산은 했었어. 그런데 얘를 다음과 같은 핑크색으로 정의한 정의대로 정확하게 쓰면 10팩토리알을 10 빼기 2, 8팩토리알로 나누면 여기까지가 순열이고 걔를 2팩토리알로 더 나눠주면 여기까지가 정의가 된다는 거죠. 자, 여기 있는 숫자의 관계 봐봐. 8, 2, 둘이 더하면 10이 되는 거죠. 자, 하나 더 써볼까? 지금 계산하는 거는 다 할 수 있으니까 정의 쓰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10C3. 그럼 얘는 어떻게 되겠어? 10팩토리알을 10 빼기 3. 여기까지 쓰면 순열. 그거를 중복되는 3팩으로 나누면 조합. 됐죠? 자, 둘이 더하면 10이죠. 여기 10. 그럼 이제 거꾸로도 해볼까? 예를 들어서 여기가 10팩토리알에 6팩토리알, 4팩토리알 이렇게 되어 있었어요. 그럼 얘는 거꾸로 조합의 기호를 이용해서 쓰면 뭐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야? 10C 6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죠. 또는 10C 4. 어떤 사람은 이 6과 4의 자리를 바꿔서 표현하면 뭐 물론 처음에 쓴 게 10C 4고 10C 6 이렇게도 쓸 수 있지. 그러니까 뒤에서 다시 한번 설명하겠지만 10C 4나 10C 6이나 이거 사실 같은 의미가 된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이게 조합의 정의. 그렇기 때문에 이거 꼭 식으로 표현할 수 있어야 돼. 자, 그럼 얘 한번 봐보자. 그런데 여기서도 중요한 거는 서로 다른 n개에서 중복 없이 r개를 뽑는 거기 때문에 여기 뽑을 게 n개밖에 없는데 하나, 둘, 셋, 넷 n개밖에 없는데 여기서 n보다 큰 r개를 뽑을 수는 없죠. 그러니까 뽑을 때는 이 r이라고 하는 숫자는 항상 n보다는 작은 숫자를 뽑아야 돼요. 그래서 연산 중에 조금 주의해야 될 거는 뭐냐면 기본적인 거 NC0 n개 중에 하나도 안 뽑는 거 0개가 아니라 한 가지 방법이 있는 거예요. 서로 다른 n개 중에 하나도 뽑지 않는 방법. 자, 정의대로 써볼까? 아까 어떻게 쓴다고 했었어? n 팩토리알 자, 둘이 빼면 n 팩토리알 곱하기 0 팩토리알. 그런데 0 팩토리알은 우리가 상수 1로 보기로 했죠? 그러니까 n 팩토리알 n 팩토리알 약분하면 1이지. 그러니까 NC0은 하나도 안 뽑는 방법은 안 뽑는 한 가지 방법이 있다. 그럼 n개 중에 하나 뽑는 방법은 자, 여기에 1, 2, 3, 4 n개 있어요. 하나를 뽑을 거야. 얘 뽑을 수 있고 한 가지, 두 가지, 세 가지, n가지. 그러니까 NC1은 n이 되는 거고요. n개 중에 n개를 다 뽑는 방법은 얘네 다 뽑는 한 가지 방법이 있는 거죠. 이건 기본적인 것들이니까 이거는 꼭 숙지해 두고 자, 그러면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기를 만족시키는 n을 구하세요. 자, 그럼 NC2 계산하는 방법부터 해보면 n부터 출발해서 두 칸 쓰고 2팩토리알 곱하기 n 빼기 1부터 더하기네요. 더하기 n 빼기 1부터 시작해서 한 칸, 두 칸, 2팩토리알은 n 플러스 2부터 시작해서 뒤로 두 칸, 한 칸, n 플러스 2, n 플러스 1. 그래서 양변에 2 다 곱한 다음에 여기 2차 방정식 풀어주면 되겠지? 자, 914번은 이제 간단하게 설명을 하려고 아까 옆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10명 중에 2명 뽑는 거나 10명 중에 8명 뽑는 거나 우리 같다라고 했었죠. 그럼 10명 중에 3명 뽑는 거, 10명 중에 7명 뽑는 거. 이거 다 같은 가지수들이에요. 자, 예전의 기억들을 잘 떠올려봐. 그러니까 10C7 계산하세요. 그러면 이렇게 숫자를 키우는 게 아니라 오히려 좀 낮춰서 작은 애로 대신 계산하자 이거지. 자, 그러면 여기서도 어떤 특징이 있어야 되는 거야? 8CR이나 8에 R-4개를 뽑는 가지수가 똑같나? 그럴 때 특징이 뭐야? 2와 8을 더하니까 10이네. 3과 7을 더하니까 10이네. 그럼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R과 R-4를 더했을 때 8이 돼야 된다는 거지. 그럼 이렇게 해서 R 계산할 수 있죠. 자, 정의대로 써볼까? 아까 뭐라고 했어? 8 팩토리알 분의 8 마이너스 R 팩토리알 그리고 뒤에는 R 팩토리알이랑 8 팩토리알 자, 앞에 거에서 뒤에 거 빼면요. 자, 여기서 뒤에 거 빼는 거야. 그러면 8 빼기 R 플러스 4가 되는 거죠. 빼기로 빼면. 그럼 얘는 12 마이너스 R 팩토리알 곱하기 R 마이너스 4 팩토리알
이렇게 쓸 수 있죠. 근데 이거 가지고 식을 이렇게 풀려고 하면 물론 풀 수는 있지만 복잡하죠. 이렇게 똑같은 거 약분해서 여기다가 적당한 수 둘이 곱해서. 근데 이렇게 풀기보다는 지금 이런 성질을 이용해서 여기 있는 r을 쉽게 처리하자 이거죠. 그러면 여기다가도 하나 정리를 해놓을까? 우리가 어떤 규칙을 쓸 수 있냐면 n개 중에 r개 뽑는 거나 n개 중에 n-r개 뽑는 거나 똑같다. 자, 요거 하나 좀 적어주세요. 알겠죠? 10개 중에 2개 뽑는 거나 반대로 10개 중에 안 뽑히는 8개 뽑는 거나 방법의 수는 똑같다 이 소리예요. 자, 그러면 915번에서는 순열과 조합의 관계죠. 아까 어떻게 했어? n개 중에 r개를 뽑아서 그 r개를 순서 있게 줄 세우면 그게 바로 순열이다 이랬죠. 자, 그러면 np r이 210이고 우변이 좌변은 35 곱하기 r 팩토리얼이 210이에요. 그러면 r 팩토리얼은 35 이렇게 약분하면 6이 되겠지. 자, 그럼 r부터 출발해서 축축축 곱했을 때 6이 되려면 6은 3, 2, 1 보니까 3 팩토리얼이죠. 그러니까 r이 3이 돼야 되겠지. 이런 식으로 찾을 수 있을 것 같아. 자, 이것도 순열과 조합의 관계식. 자, 그 다음에 아까 선생님이 여기다 쓴 식이 있네요. 여기 증명하는 거는 이 과정으로 설명할 수가 있겠네. 쭉 넘어가서 918번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 자, 옆에다가 한번 증명을 해볼게. 918번. 자, 918번에 있는 증명하고자 하는 내용은 뭐냐면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였어. 10명 중에 2명 뽑고 10명 중에 3명 뽑으면 자, 우리 조합끼리 더할 때 여기 앞에 있는 숫자가 같고 자, 뒤에가 1 차이 나면 다시요. 앞에 있는 숫자가 반드시 같아야 돼. 그리고 뒤에가 1 차이 나면 얘를 어떻게도 결과를 쓸 수 있냐면 1 늘려주고 1 늘려주고 큰 거 쓰고 자, 다시요. 1 늘려주고 10보다 1 늘렸죠? 그리고 뒤에 있는 2와 3 중에 큰 수 쓰고 이 계산 결과는 11시 3과 같다라는 뜻이야. 다시 예를 들어서 4명 중에 1명 뽑고 4명 중에 2명 뽑는 가지수를 더하면 자, 둘이 똑같죠? 여기 4, 4 그러니까 늘려주고 5로 늘려주고 뒤에 있는 1과 2 중에 큰 수 쓰고 3 아니 큰 수 2 이렇게 쓴다는 거죠. 자, 이제 왜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지 의미적으로 조금 설명을 한번 해볼게. 예를 들어서 이렇게 설명을 할까요? 내가 여기 A, B, C, D, E가 있어. 이게 나야. A가 나야. 내가 여기서 이거 가지고 설명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 5명 중에 대표 2명을 뽑는 가지수들을 세봤어. 5명 중에 2명을 뽑는 가지수들을 다 세봤더니 막 이렇게 1개, 2개, 3개, 4개, 5개, 6개 쭉 나올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애들을 어떻게 분류를 해보냐면 나의 입장에서는 A라고 하는 애의 입장에서는 그 2명을 뽑을 때 내가 여기에 뽑힐 수도 있고 혹은 내가 안 뽑힌 다른 2명이 뽑힐 수도 있어요. 크게 나누면 내 입장에서는 5명 중에 2명을 뽑을 때 내가 대표로 뽑힐 수도 있고 안 뽑힐 수도 있죠. 그래서 그 대표 2명에 A가 뽑히는 경우와 2번 A가 뽑히지 않는 경우로 나눈다면 자, 그럼 만약에 여기에 A가 뽑혔다면 그럼 나머지 한 자리는 여기에 있는 B, C, D, E 중에 4명 중에 1명을 뽑아야 되니까 그 경우의 수가 바로 4C1이 될 거야. 자, 만약에 A가 뽑히지 않았다면 자, 여기 대표 2명을 뽑는데 A가 안 뽑혀. A가 안 뽑힌다는 건 A를 제외하고 나머지 4명 중에 여기에 있는 2명을 뽑는다는 소리죠.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의 경우의 수를 더하면 즉 A 기준으로 내가 그 대표에 뽑힐 때와 뽑히지 않는 경우를 더한 게 전체가 될 텐데 그래서 보면 결국에 5C2라고 하는 거는 4C1 더하기 4C2로 표현이 가능하다. 자, 그럼 이런 거죠. 내가 이제 문자로 좀 바꿔서 생각을 해봐. N명 중에 R명을 뽑을 거야.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여기까지 R명을 뽑을 거야. R명. 후보는 N명이 있어요. 전체 후보는 N명 중에. 그러면 A라고 하는 나의 입장에서는 그 대표를 뽑을 때 내가 뽑힐 때가 있고 내가 뽑히지 않을 때가 있단 말이야. 내가 만약에 뽑혔어. 한 자리를 차지했죠. 그러면 나머지 나를 빼면 n-1명이 남는데 그 중에 여기 한 자리. 그러니까 지금 R명을 뽑는데 한 자리를 뺐으니까 이제 R-1명을 추가로 더 뽑아야 되니까 R-1명을 추가로 뽑는 방법. 만약에 내가 뽑히지 않았어. 그러면 나를 뽑지 않는다는 거는 이제 여기에 남아있는 n-1명 가지고 이 자리를 다 채워야 된다는 거죠. 그게 바로 n-1명 중에 R명을 다 뽑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의 합으로 나타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결국에 NCR은 n-1CR-1 더하기 n-1CR. 자, 이렇게 문자로 복잡하게 되어 있지만 그냥 너희가 받아들이기에 앞에 똑같아. 하나 늘려줘. n으로. 뒤에 연속돼. 큰 수 써. 알겠죠? 이게 그 연산 방법이야. 굉장히 중요해요. 다시 예를 들어 숫자 바꿔볼까? 6C 2 더하기 6C 3. 그럼 얘는 앞이 똑같으니까 하나 늘려주고 뒤에 큰 수. 이렇게 쓴다 이거예요. 됐죠? 그러면 이제 이런 연산들은 주로 어디에 활용이 될 거냐면 자, 밑에다 예를 씁시다. 지금 여기 이제 천천히 그렇게 생각을 해보고 사실 이 관계식을 이용하는 대표적인 식은 자, 여기까지만 써볼까요? 자, 이런 조합의 기호가 계속 더해질 때 이거 하나하나 계산해서 산수하라는 소리 아니에요. 여기에다가 지금 이 원리를 적용해서 산수하라는 의도가 들어가 있는 거야. 자, 얘 봐보자. 앞에 거 두 개만 먼저 계산해. 앞에 똑같죠? 하나 늘려주고 큰 수 써. 자, 그러면 이제 이어서 8C2와 8C3을 더할 건데 얘도 하나 늘려주고 큰 수 써. 9C3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또 차례대로 이렇게 더하면 얘는 하나 늘려주고 큰 수 쓰고 또 이렇게 계산하면 하나 늘려주고 큰 수 쓰고 결국에 이 모든 조합을 더한 거는 11C5로 간단하게 계산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눈치를 채야 됩니다. 조합의 기호가 이렇게 연속적으로 더해질 때는 하나하나 계산하는 게 아니라 지금과 같은 방법을 해야 된다. 그러면 이런 방법을 해가려면 처음부터 이 시작이 될 수 있는 건너뛰기 할 수 있는 이 똑같은 항이 있어야 돼. 그런데 이제 응용되는 식들에는 당연히 이제 이렇게 되겠죠. 나 이 의도까지는 알겠는데 시작이 안 돼. 왜? 앞에가 똑같은 게 있어야지만 더 할 수 있는데 그럴 때는 여러분들이 여기다 식을 변형을 하는 거야. 어떻게? 여기가 7이니까 똑같이 7시 1이 있으면 출발이 가능하겠구나. 갑자기 더했죠? 뒤에서 하나 빼주면 되겠지.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부터는 건너뛰기가 쭉 되니까 그렇게 계산해서 내가 의도적으로 더했었던 이 하나의 항의값을 빼주면 되겠지. 그래도 하나하나 다 더하는 것보다 이렇게 계산하는 게 훨씬 간편한 거죠. 알겠죠? 지금 조합의 중요한 성질 두 가지 배웠네. 별 붙여놓고 꼭 숙지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설명은 다 됐어. 조합의 성질 같은 것들을 이제 실생활 문제에서 뽑는 것들 한번 연습해 볼게. 자, 922번. 1부터 9까지 자연수가 하나씩 적혀 있는 서로 다른 9장의 카드가 있습니다. 이 중에 3장을 뽑을 때 뽑힌 카드에 적힌 총 합이 홀수가 돼야 되는데 자, 3장을 뽑아. 자, 선생님이 늘 이런 식으로 쓸 거야. 9장 중 3개를 뽑아. 세수의 합이 홀수가 돼야 돼.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도 예상하다시피 여기 홀수가 몇 개고 짝수가 몇 개고 그걸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지. 자, 홀수 기준으로 생각을 해볼까? 자, 홀이 다 3개면 홀 더하기 홀 더하기 홀 더하기 홀. 홀수 될 수 있죠? 두 번째, 만약에 홀이 2개고 짝이 하나야. 이거 당연히 짝수 되니까 셀 필요 없는 거죠. 세 번째, 홀이 하나고 짝 2개야. 이거 홀수 될 수 있으니까 세야 되는 거죠.
그리고 홀수가 없는 거, 짝수 당연히 셀 필요 없죠. 그러니까 발생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홀수 3개와 홀 하나, 짝 2개를 뽑을 때니까 주어진 숫자 1, 2, 3, 4, 5, 6, 7, 8, 9는 자, 홀수는 1, 2, 3, 4, 5 5개고요. 짝수는 2, 4, 6, 8 4개야. 그러면 첫 번째 케이스 홀수 3개를 뽑을 때 다 뽑힌 3개의 수가 홀수인 경우는 홀수 중에서만 3개가 뽑히는 거니까 얘는 5C3이 되겠죠. 만약 3개를 동시에 뽑는데 얘가 홀수 하나와 짝수 2개가 섞여 있어야 된다면 동시에 홀수 1개와 동시에 짝수 2개, 그러니까 홀수 5개 중에 뭔가 하나가 뽑혀야 되고, 그리고 동시에 짝수 4개 중에 2개가 뽑히면 되겠지. 그래서 이 2개의 방법을 1번 케이스 또는 2번 케이스이기 때문에 2개의 경우의 수를 각각 더해주면 되겠고. 알겠죠? 자, 합이 얼마다, 곱이 얼마다 그러면 이렇게 짝수와 홀수의 개수를 기준으로 하나씩 변화시켜 가면서 되는 경우부터 찾는 거야. 분류해서. 자, 그 다음에 위로 올라가 볼게요. 여기 보자. A, B, C를 포함한 10명 중에 5명의 위원을 선출한다. 10명 중에 3명 뽑는다는 소리예요. 근데 여기에 A, B, C가 들어가면 안 되는데, 그럼 A, B, C 제외한 나머지 7명 중에 뽑아야 된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되겠어? 7C, 3. 너무 간단한 예죠. 그 다음에 925번. 자, 문제 읽으면서 너네가 이해하기 쉬운 언어로 빨리 그림을 표현해놔야 돼. 남자 4명, 여자 6명이 있는데, 자, 중창단에서 남자 3명, 자, 여기서 남자 3명을 뽑을 거야. 남자 셋, 그리고 여자는 4명을 뽑는데, 특정한 남학생 1명, 얘 A라고 이름 지어줘. 그리고 여학생 2명, 얘네는 BC라고 해볼까? 반드시 포함해서 뽑는 경우의 수를 고르세요. 자, 남자부터 채우자. 그럼 남자 4명 중에 3명을 뽑는데 특별한 A가 들어갔어. 그럼 3명 남았죠. 그 3명 가지고 두 자리를 채워야 되니까 얘는 3C2가 되겠네. 동시에 여자도 채워야 되죠. 여자 B, 특정한 B 1명 썼어. 후보 5명 남았죠. 그 중에 3칸 채워야 되니까 5C3 이렇게 되겠지. 자, 뽑기만 하면 돼. 배열할 필요 없죠. 자, 얘 3C1로 계산하는 게 낫지. 5C3, 5C2로 계산하는 게 낫죠. 3 곱하기 10 이렇게 찾아주면 되겠네. 자, 뭐 5C2 많이 계산하다 보면 그냥 10이라고 외워질 거예요. 2, 10 알겠죠? 그 다음 선생님이 미리 좀 중요한 문제들만 체크해 놓은 거거든. 그 정도만 시간이 정 없다. 그럼 먼저 그것부터 푸세요. 다 푸는 걸 추천하지만. 자, 여기에 서로 다른 6켤레의 신발 12짝 중에, 자, 신발을 12짝이라고 하는 거 왼쪽 오른쪽 다 다르게 본다는 거야. 그러면 이렇게 해볼게. A1, A2 한 켤레 맞죠? B1, B2 둘, C1, C2 셋, 네 종류, E1, E2, F1, F2 자, 이렇게 있어요. 자, 이 중에 네 짝을 고른대. 여기서 짝수로 치면 네 짝이에요. 각각 12개 중에 전체 짝이 맞는 한 켤레가 나와야 된대. 그러니까 이 네 개 중에 두 개는 짝꿍, 그리고 얘네는 서로 다른 종류 이런 말이죠. 그러면 이 중에서 일단은 그러면 얘는 종류로 뽑으면 되죠. 크게 보면 A 종류, B 종류, C 종류, D 종류, E, F가 있는데 짝이 맞는 두 종류를 뽑는 경우의 수는 이 6개 중에 한 종류가 뽑혀야 되는 거죠. 동시에 자 6개 중에 하나라고 하는 건 예를 들어서 이런 거지. 여기에 A1, A2가 뽑혔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럼 이제 이어서 얘는 이제 뽑혔으니까 나머지 두 짝을 뽑아야 되는데 이 두 개는 짝꿍이 맞으면 안 된다는 거지. 자, 그러면 짝꿍을 피하는 방법은 나머지 하나, 둘, 나머지 10개 남았죠? 10개 중에 그냥 무시하고 두 개를 뽑아. 아무거나 두 개를 뽑자 이거야. 자, 그런데 만약에 그게 B1, B2 이렇게 잘못 뽑히는 경우에는 짝꿍이 맞아버리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제외해야 된다는 거지. 여사건으로 풀게요. 그러면 이런 경우에서 나머지 10개 중에 랜덤으로 두 개를 뽑는데 잘못해서 짝꿍이 맞았던 경우는 세지 말자. 그럼 그게 몇 가지가 나오냐면 이런 거죠. 두 개를 뽑을 때 B1, B2 뽑는 한 가지, C1, C2 뽑는 한 가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5가지. 이 5가지는 세지 말자 이거죠.
이 5가지가 뭐야? 나머지 10개 중에 2개를 뽑는데 B1, B2 뽑힐 때, 뭐 C1, C2 뽑힐 때, D1, D2 뽑힐 때, E 그리고 F 이렇게 5가지는 세지 말자. 그러면 여기가 바로 짝꿍이 안 맞는 경우죠. 그래서 하나는 짝꿍이 맞고 하나는 맞지 않는다. 짝 맞는 것부터 정해주고 뒤에는 짝꿍이 안 맞게 고를 때는 여사건을 좀 적절하게 활용하자 이거예요. 자, 그 다음에는 931번 이게 이제 좀 대표적인 적어도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적어도 문제 나오면 아 이게 좀 여사건이랑 관련된 거구나 이거는 본능적으로 알고 있을 것 같아. 너무 많이 나와서. 자, 여기 무용단이 12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 전체가요. 이 중에 3명을 뽑는데 적어도 여자가 1명이 들어가야 됩니다. 적어도. 그러면 여자가 셋일 수도 있고 여자가 둘, 남 하나, 여자 하나, 남 둘, 남 셋 이렇게 있어야 되는데 이 사람이 적어도 여자는 하나는 들어가야 됩니다. 이 케이스를 다세라고 하는 거니까 다세기는 3가지 케이스니까 차라리 전체에서 여자가 안 뽑히는 남자 셋만 뽑히는 경우의 수를 빼자 이거죠. 그러면 이제 여자가 뽑히게 될 테니까 전체에서 남자 셋이 뽑히는 경우를 빼자. 자, 그럼 전체 경우의 수부터 세보면 일단은 12명 중에 3명 마구잡이로 다 뽑아요. 그 중에 남자가 3명 뽑히는 경우. 자, 그러면 남자를 몇 명이었는지 모르니까 X명, 여자를 12 빼기 X명이라고 써볼게요. 그러면 이 중 남자만 3명 뽑는 경우. 남자가 X명 있었는데 이 중에 남자만 3명 뽑히는 경우. 이건 어떻게 되겠어? X명 중 서로 다른 남자 X명 중 3명이 뽑히는 경우. 얘를 빼면 이제 내가 세고자 했었던 210까지가 된다는 거죠. 자, 여기서 조금 선생님이 좀 팁을 주고 싶은 거는 뭐냐면 분명히 이 문제는 여자 무용수를 구하라고 했어요. 여자 무용수. 그럼 일반적으로 우리가 방정식에서 미지수를 세울 때 여자 구하세요 그러면 여자를 미지수로 놓죠? 여자 x라고 놓고 여기 12 빼기 x라고 나. 근데 내가 이 문제를 여사건으로 풀려고 하다 보니 전체 12명 중에 3명을 뽑을 때 남자 3명이 뽑히는 경우를 빼려면 여기가 12 빼기 x명 중 3명을 뽑는 경우를 계산했더니 210이에요. 식이 이렇게 들어간다는 거지. 자, 그러면 첫 번째 방법과 두 번째 방법을 좀 비교를 해봐. 요거 물론 계산은 불가능한 건 아니지만 식이 굉장히 더럽죠. 왜? 12c x부터 3개 곱하고 12 또 1빼 또 1빼 그리고 얘 3팩토리얼로 나눠 이런 식의 처리가 되다 보니까 이것보다는 이렇게 표현하는 게 깔끔하죠. 그러다 보니까 아무리 여자를 구하라고 하더라도 남자를 왜 여사건을 계산하면 결국엔 남자만 뽑히는 경우를 뺄 거니까 이런 시계 처리가 좀 간단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이제 이런 문제 보면 좀 제주껏 눈치채서 아 여자 구하라고 했어? 근데 적어도 이거 반대로 계산하니까 뭔가 남자의 숫자 계산하는 게 식으로 들어갈 것 같아? 그러면 남자 미지수로 놓고 여자 12 빼기 x로 놓고 근데 또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실수하면 안 돼요. 남자 x니까 여자 구하려면 12 빼기 x로 마지막에 처리를 해야 되겠죠. 이런 것들 좀 참고해서 세울 때 활용해 보고 자, 그 다음에요. 자, 여기 유형 봅시다. 뽑아서 나열한다? 이건 이름만 봐도 알 수 있죠. 뽑아서 나열. 이거 순열이네. 이게 바로 뽑아서 나열하면 순열이라는 거죠. 933번 보면 1, 2, 3, 4, 5, 6, 6개의 숫자 중에 서로 다른 4개를 택하여 자연수를 만들 때 3은 포함하고 6은 포함하지 않는 자연수의 개수를 만드세요. 3은 포함시키고 6은 뽑지 말래. 그러면 일단 여기에 4개를 뽑을 건데 하나, 둘, 셋, 4개를 뽑는데 3은 들어가야 된대. 그럼 나머지 일단 구성할 수 있는 3개의 숫자를 먼저 뽑아야 되죠. 1, 2, 4, 5 지금 4개의 숫자 중에 일단 여기 3개를 뽑아요. 자, 그럼 여기 지금 서로 다른 4개의 숫자가 뽑혔는데 얘 가지고 4자리 자연수 만든다고 하면 그 4개를 이제 뭐 해야 돼? 배열해야 되겠죠? 이렇게. 이 됐을 것 같아. 3은 이미 뽑혀 있으니까 나머지 애들 뽑은 다음에 배열해 주세요. 이런 거죠. 자, 그 다음 문제.
자, A, B를 포함한 7명 중에 그럼 여러분들이 그리면 돼요. A, B 그리고 추가로 5명 더 있는 거죠. 네, 5. A, B를 모두 포함하고 이들이 5명을 뽑아서 배열을 하는데 A, B는 무조건 들어가야 되고 그리고 그러면 일단은 사람을 뽑읍시다. 그럼 나머지 5명 중에 3명을 더 뽑고 추가로 그럼 5명 다 뽑혔죠? 이 중에 배열을 하는데 A, B가 이웃하게 줄 세우래.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 얘 한 묶음으로 보고요. 그러면 1명, 2명, 3명, 4명이죠? 4명을 배열하고 그 묶음 안에서 A, B가 줄 바꾸게. 이렇게 되는 거지. 자, 뽑아놓고 배열하는 거는 뽑는 것부터 쓰고요. 그리고 여기 배열 이렇게 해주면 되겠지. 자, 그 다음 옆에 조합에서 선생님이 사실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 유형이에요. 함수 개수 구하는 거. 이거 왕별표 쳐주세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자, 화살을 쏘는 애들은 1, 2, 3, 4고요. 화살을 받는 공역은 1부터 10까지가 있어. 선생님이 어려운 함수 문제일수록 이렇게 화살표로 계산을 하려고 하면 더 복잡하다고 했었지. 어떻게 하냐면 표를 그리라고 했어. 표를. 자, 이렇게요. 자, 화살을 쏘는 애가 1, 2, 3, 4, 4개야. 그리고 여기가 화살을 맞는 애들이니까 그러니까 여기다 2 쓰면 1이 2랑 대응이 됐다. 그런 이야기예요. 자, 근데 이제 문제에서 여기를 어떻게 이 빈칸을 채워갈 거냐면 다음 조건을 만족시켜야 된대. 더 큰 입력을 집어넣으면 더 큰 결과가 나와야 돼요. 이게 무슨 함수를 의미하는 거냐면 증가함수를 의미하는 거죠. 증가함수. 그러니까 1이 뭔가 연결이 됐을 때 이 2라고 하는 거는 더 큰 입력을 넣었기 때문에 이 1보다 더 큰 데로 가야 된다 이거야. 3은 더 큰 데로, 4는 더 큰 데로. 그러니까 함수값으로 표현해보면 기호가 자, x2 이렇게 되면 f1보다는 f2가 더 커야 돼요. 이런 뜻이죠. 자, 이런 관계를 만족시키게 하는 대응의 가지수를 세세요. 자, 이 표현 잘 봐보세요.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가장 눈여겨봐야 될 거는 이거야. 등호가 없다. 등호가 끼면 굉장히 복잡해져요. 일단 눈치채야 될 거 등호가 없다. 자, 그러면요. 지금 이제 여기 몇 칸에다 숫자를 넣을 거냐면 4개의 숫자가 필요한 거죠. 근데 등호가 없다는 거는 여기에 있는 수와 여기에 있는 수가 달라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그러면 여기에 뽑힐 숫자들은 1부터 10까지에 있는 숫자 중에 아직 배열은 하지 말고 여기 4개의 공간에 채울 숫자 4개만 먼저 뽑읍시다. 알겠죠? 숫자를 4개 뽑아. 뽑았어. 예를 들어서 뭐 1, 3, 5, 10 이렇게 뽑았어. 그러면 이제 뽑았으면 이 빈칸 하나하나에다가 그 4개의 숫자를 대입을 해줘야 되는데 그 1, 3, 5, 10 뽑힌 4개의 숫자를 배열하는 방법의 수가 이 대소관계를 유지시키면서 빈칸을 채울 수 있는 방법은 유일하게 여기다가 작은 것부터 1, 3, 5, 10 이렇게 써야 문제의 조건에 맞는 배열이 된다는 거죠. 내가 1, 3, 5, 10을 막 이런 식으로 뒤죽박죽 쓰면 문제의 조건에 안 맞는 대응 관계가 된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10개 중에 4개를 뽑으면 그 뽑힌 4개를 이제 이 빈칸에 배열해서 넣어야 되는데 그 배열의 방법이 한 가지밖에 안 나온다는 거야. 한 가지. 배열이. 이건 배열의 수예요. 그렇기 때문에 곧 뽑기만 하면 바로 대응의 관계수가 이렇게 십시사로 결정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얘는 증가함수는 그냥 뽑기만 하면 된다. 자, 그럼 반대로 내가 만약에 이거를 감소함수로 만들고 싶어. 원리를 이해하는 친구들은 이게 다른 내용이 아니라는 걸 알 거야. 왜? 감소함수를 만들면 여기에 쓰는 F1, F2 뒤로 갈수록 점점 큰 입력을 넣을수록 결과는 작아진다는 거죠. 그럼 여기도 몇 칸을 채워야 돼? 4칸을 채워야 돼요. 근데 여기 들어갈 숫자들의 후보는 어디서? 공역에서. 10개 중에 일단은 이 4칸이 서로 달라야 되니까 10개 중에 서로 다른 4개를 뽑아요. 됐지? 그리고 그 4개를 이제 빈칸에 배열을 할 건데
그 배열의 방법이 내가 아까처럼 1, 3, 5, 10 이렇게 했으면 작은 애부터 1, 3, 5, 10 이 1, 3, 5, 10을 다르게 배열할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다라는 거지. 유일하게 한 가지 방법만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얘도 1이다. 증가함수든 감소함수든 이 경우의 수를 세는 거는 조합으로 센다. 결론적으로 조합이라는 거죠. 왜? 뽑고 배열하는 게 한 가지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꼭 기억해 주세요. 뽑고 배열하는 게 한 가지 방법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자, 그럼 936번 보자. 아래에 있는 거. 자, x의 정의역은 4개죠. 표를 그리세요. 화살표는 그 그림을 그리지 말고. 그리고 문제에서 f-1보다는 f0이 커야 돼요. f1이 더 커야 돼요. f2가 더 커야 돼요. 증가함수를 의미하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자, 등호가 없기 때문에 4개의 숫자는 서로 다 달라야 돼. 그 이런 의미지. 5개 중 서로 다른 5개 중 자, 다 달라야 되니까 서로 다른 4개를 뽑아. 일단 4개 뽑아. 이게 뭐냐면 OC4죠. 뽑았어. 뭐 여기서 4개 뽑았다. 1, 3, 4, 5 4개 뽑았다. 이제 빈칸 채워야 되니까 배열해야 되잖아. 배열의 방법이 1, 3, 4, 5 유일하게 한 가지. 그러니까 뽑으면 바로 대응관계는 바로 연결이 된다. 이 말인 거죠. 자, 그러면 이제 937번부터는 조금씩 옵션이 들어갈 거야. 자, 계속 이야기하지만 표를 그리세요. 이렇게 그리면 안 돼. 나중에 못 세.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여러분들한테 좀 도움이 되고자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게 더 쉽다 이거예요. 자, 근데 봐보자. 그럼 여기 이제 뭐 함수값으로 표현하면 이런 표현들인데 이 사람이 뭐라고 했냐면 F3은 3이에요. 여기 무조건 3쓰래. 여기 얘가 그냥 선택이 돼버렸다 이거야. 그런데 이 3이 아니면 자 x1과 x2가 있을 때 더 큰 입력을 집어넣으면 함수값은 작아야 돼요. 감소죠. 1보다 2 더 큰 입력을 집어넣으면 작아야 돼요. 감소함수가 돼야 돼요. 이 말인 거지. 여기까지 이해됐지? 자, 그러면 여기 두 칸부터 채워볼까? 이 두 칸에 채울 거는 3보다는 큰 수가 들어가야 된다는 거야. 자, 그러면 뽑을 수 있는 3보다 큰 수 봐보자. 여기 있죠. 3보다 큰 수 4, 5, 6. 그러니까 여기에 쓸 수 있는 거는 4, 5, 6 중에 고를 수 있는 거죠. 자, 서로 다른 4, 5, 6 3개 중에 여기 두 칸에다 채울 두 개의 수를 뽑아요. 뽑고 배열해야 되는데 배열의 방법은 유일하게 한 가지로 결정이 되어 있는 거죠. 동시에 자, 얘도 짝꿍을 지어줘야 되는데 여기 들어갈 숫자는 3보다 작은 숫자여야 돼. 3보다 작은 숫자는 뭐밖에 없어? 1, 2 두 개밖에 없죠. 그러니까 1을 쓸까 2를 쓸까 두 개 중에 하나만 뽑아주면 되겠죠. 뭐 그냥 2라고 바로 써도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되겠죠. 자, 여기까지 이해됐을 것 같아. 그럼 옆에다 조금 이제 추가 설명을 한번 해볼게. 다시 여기에 1, 2 자, 문제 하나 만드는 거야. 자, 정의역에 1, 2, 3, 4가 화살을 쏠 거예요. 그리고 화살을 받는 공역은 1부터 10까지 있다고 한번 쳐봅시다. 내가 증가함수를 만드는데 여기에 하나에 해당하는 등호를 넣어줄 거예요. 아까는 다 등호가 없는 애들만 풀었었지. 근데 지금 여기다 갑자기 등호를 섞으면 이게 무슨 뜻이 되는 건지부터 해석을 해봅시다. 자, 난 이런 문제만 풀어봤단 말이야. 근데 이 사람이 뭐래? F2보다는 F3이 크면 좋은데 둘이 같은 것까지는 괜찮아. 이게 같을 수는 있다는 거죠. 그러면 얘를 상황을 그리면 나눠서 생각하면 무슨 말이냐면 F1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되면 좋지만 F2보다는 F3이 크면 좋지만 나는 F2와 F3이 같은 것까지는 괜찮아요. 같은 것까지는 괜찮아요. 이렇게 나눠놓고 생각을 한번 해보겠다라는 거야. 자, 그러면 위에 있는 방법의 수는 자, 여기 후보가 10개니까 10개 중에 지금 여기 4칸 채워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10C4
앞에서 했으니까. 그리고 배열의 방법은 한 가지니까 안 곱해도 되죠. 자, 근데 얘는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자, 여기 F1이라고 하는 숫자가 하나 있을 거고요. F2랑 F3이랑은 같아. 그러니까 여기는 똑같은 숫자가 들어갈 거고, F4는 다른 숫자가 들어갈 거야. 이렇게 된다는 거지. 자, 그럼 내가 몇 개의, 이 빈칸을 채울 몇 개의 숫자가 필요한 거냐면, 3개의 숫자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1부터 10까지 3개의 숫자를 뽑아. 예를 들어서 내가 뭐 1, 5, 7, 3개의 숫자를 뽑았어요. 뽑았지? 얘를 배열을 해. 근데 이 부등호 관계를 유지하면서 배열을 하려면 1, 5, 7 이렇게 배열할 수밖에 없죠. 배열의 방법이 한 가지지. 근데 세분화시켜서 보면 이 5가 뭐냐면 정확히 말하면 1, 5, 5, 7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숫자 3개를 뽑으면 배열할 자리가 이 세 곳에 배열할 가지수는 한 가지만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등호가 들어가면 숫자를 4개를 뽑는 게 아니라 이 빈칸에 들어갈 숫자 하나 적게 3개를 뽑는 거다. 10C3이다. 이렇게 된다는 거지. 그래서 위의 케이스 또는 F2와 F3이 같아지는 케이스를 더하는 거기 때문에 10C4 더하기 10C3 이거 아까 또 보세요. 똑같고 1차이 그러면 하나 늘려주고 큰 수 쓰고 이렇게 산수할 수 있는 거죠. 자, 이거 지금 한 내용 굉장히 중요한 거니까 꼭 한번 천천히 머릿속에 한 분만 생각해보고 정리하면 돼. 그러니까 요거 꼼꼼히 한번 따져봐. 자, 그 다음에요. 아래로 내려가서 자, 직선의 개수 구하는 문제. 자, 직선의 개수와 선분의 개수. 자, 얘부터 한번 해볼게. 일단 어떤 생각을 먼저 가지고 있으면 좋냐면 자, 점이요. 이렇게 세 점이 이렇게 있어. 그럼 여기서 선분의 개수 계산하세요. 그러면 선분 하나, 둘, 셋 이렇게 되겠죠. 선분의 개수 3개. 이 3개는 세 점 중에 2점 고를 때마다 선분은 하나씩 나오니까 3점 중에 내가 예를 들어서 A, B 골랐다. 선 하나, AC 골랐다. 이거 선분 하나, BC 골랐다. 이런 거에 의해서 왜 BC나 CB나 어차피 똑같은 선분을 의미하는 거죠. BC나 CB나 그렇기 때문에 이 순서는 의미가 없구나. 어떤 점 2개가 뽑히는지에 의해서 선분이 생기는구나. 그래서 선분을 만드는 거는 조합의 기호를 가지고 쓰는 거예요. 그럼 이때 직선의 개수는 직선은 끝이 없는 거죠. 1개, 2개, 3개. 이때는 똑같죠. 이때는 직선의 개수나 선분의 개수가 똑같아. 그런데 만약에 이 세 점이요. 이렇게 한 직선 위에 놓인다면 선분의 개수는 어차피 3C2지만 직선의 개수에서 보면 얘를 3C2라고 세면 안 되고 직선은 유일하게 이렇게 하나만 그릴 수 있는 거죠. 왜 AB 연결하나 AC 연결하나 끝까지 다 연장을 해보면 유일하게 직선은 하나예요.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세 점이 한 직선 위에 놓일 때는 분명히 선분의 개수와 직선의 개수는 차이가 생기기 때문에 같게끔 계산하면 미스가 난다 이거죠. 그래서 이거를 계산하는 방법이 뭐냐면 점 4개 가지고 한번 해봅시다. 하나, 둘, 셋, 4개. 이런 그림 말고 이렇게 해볼까요? 자, 이렇게 했을 때 점이 4개 있어요. 근데 얘는 한 직선 위에 있어. 일단 선분의 개수부터 한번 계산해 볼게요. 선분의 개수. 점 4개 중에 2개 뽑으면 무조건 선분이 하나씩 만들어져요. 사시 이개만큼. 자, 근데 직선의 개수. 직선의 개수를 선분의 개수처럼 사시 2라고 세면 안 된다. 안 되는 걸 다 빼주세요. 알겠지? 안 되는 걸 다 빼는 거야. 셌으면 안 되는 것들. 셌으면 안 되는 것들이 뭐였냐면 뭔가 2점을 뽑는데 3점 이상이 한 직선에 놓여서 이렇게 뽑는 거나 이렇게 뽑는 거나 비리 뽑는 거 이거 다 겹치는 거니까 세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3점 중에 2점을 뽑아서 만들었던 애들은 다 세면 안 된다. 그럼 뭐 빠지냐? 직선으로 지금 해석을 하고 있으니까 직선 BC도 빠져요. 직선 CD도 빠져요. 직선 BD도 빠져요. 다 빼. 그럼 다 빼고 나면
여기가 아예 없어져 버리는 거니까 사실은 그래도 직선 하나는 그릴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직선 하나는 더 그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센다는 거야. 자, 다시요. 점 좀 늘려볼게. 자, 5개로 늘렸어. 직선의 개수만 셀게요. 직선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선분 세는 것처럼 이렇게 세면 안 된다고. 안 되는 경우의 수를 빼. 이 4점 중에 2점 뽑아 어떻게든 2개 뽑히는 건 다 겹치기 때문에 여기 있는 4점 중에 2개 뽑히는 거는 다 세면 안 돼. 그런데 직선 그래도 하나는 그릴 수 있으니까 하나는 더해주자.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근데 이제 939번 쉬운 문제부터 한번 해볼게. 자, 오른쪽 그린 것 같이 5개의 점이 있는데 직선의 개수를 세세요. 근데 얘는 보면 아까처럼 우리가 우려했던 어떤 3개의 점도 곡선 위에 놓이면 절대 일직선으로 놓일 수가 없어요. 그치? 그럼 이럴 때는 뭐다? 직선의 개수나 선분의 개수나 똑같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선분의 개수처럼 직선을 세자. 이거죠. 이해됐지? 자, 이제 940번. 딱 그림만 봐도 직선의 개수 세라고 했는데 겹쳐지는 거 세는 거죠. 겹쳐지는 거 잘 처리하라는 말이지. 자, 그럼 이따 점이 몇 개인지 세보자. 1, 2, 3, 4, 5, 6, 7, 8, 9, 10, 10개의 점이에요. 선분처럼 세. 10개 중에 2개를 뽑으면 직선이 돼요. 이러면 안 돼. 안 되는 거는 세지 마. 그거죠. 어떨 때 안 돼? 여기 중에 2개 뽑히는 거, 뭐 1번, 2번 이런 거 직선으로 하나하나 다 세면 안 된다는 거야. 그런데 다 빼고 나면 안 되니까 왜 다 빼면 그래도 이런 거 하나는 더 할 수 있으니까 하나는 더 해주고 또 빼자 이거야. 뭐 이렇게 한꺼번에 더해서 빼도 되고요. 각각 빼도 되고 또 세면 안 되는 게 뭐냐면 여기도 하나, 둘, 셋, 넷, 5개 중에 2점 뽑아서 만들었었던 선분이자 직선인 이런 애들을 세면 안 된다는 거죠. 또 한 줄 더 더해주고 이렇게 처리를 하는 거죠. 자, 이해됐을 거라고 봐요. 자, 그 다음 941번 오른쪽 그림과 같이 구각형에서 대각선의 개수를 세세요. 자, 이게 중딩 버전으로 여러분들 세면 안 돼요. 자, 중딩 버전으로 세면 구각형 한번 해볼게. 어떻게 세냐면 일단 한 꼭지점에서 셀 수 있는 대각선의 개수를 세. 자, 구각형이기 때문에 나 빼, 하나 뺐지? 양쪽 이거 대각선 아니야. 그러면 구각형에서 나 포함 양쪽에 2개니까 총 3개 빼는 거예요. 됐지? 그리고 구각형이니까 점이 9개니까 9배를 한 다음 그런데 대각선 입장에서는 1번에서 1번 기준으로 셌었던 이 대각선이나 나중에 4번 꼭지점 기준으로 세는 이 대각선이나 겹쳐서 세기 때문에 여기 2 이렇게 나눴어요. 그래서 문자를 일반화시키면 n개 중에 나 포함 좌우 3개 빼서 n개의 꼭지점에서 세면 2번 세지니까 중복해서 빼자. 이게 중딩 버전으로 세는 거예요. 고등학생들은 C라고 하는 기호를 나타내서 일단 여기서 그릴 수 있는 모든 선분을 다 세. 뭐 이런 거 다 센다 이거야. 그 아까 선분의 개수는 어떻게 셌어서? 꼭지점 9개 중에 2점 뽑을수록 선분의 개수가 다 나온다고 했었죠. 총 선분. 그런데 세면 안 되는 것들 있죠. 그 수많은 선분들 중에 이 윤곽이 되는 선분, 바탕이 되는 거, 이런 거, 이렇게 2점 뽑아서 만든 이거는 대각선이 아니죠. 몇 개야? 1개, 2개, 3개, 4개, 5, 6, 7, 8, 9개. 바탕에 있는 이 9개는 세면 안 된다는 거죠. 이 9개가 뭐야? N각형, 구각형이니까 9개. 자, 그러면 이제 식으로 써보면 N개 중에 2개 뽑아서 총선분 다 계산해요. 근데 N개, 바깥에 있는 테두리에 있는 이 N개는 대각선이 아니니까 세지 말자. 그래서 요거를 산수를 하면 결과가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들 이제 앞으로 이렇게 계산을 합시다. 알겠죠? 그럼 이 문제도 대각선의 개수가 54개입니다. 꼭지점의 개수는 몇 각형이냐? N각형. N각형에서 총선분 다 해세 N개, 테두리 세면 안 돼. 이게 54야. 방정식 풀어서 N 찾으라는 거죠. 식 외워두세요. 대각선 개수 세는 저 관계식. 자, 다각형 개수 세는 거. 자, 다각형도요. 자, 삼각형은 당연히 이제 꼭지점이 3개 필요하니까 그럼 여기 점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가 있는데 삼각형 7개 중에 3점 뽑으면 다 삼각형이 돼요. 하지만 또 안 되는 케이스 여기 있죠.
이렇게 일직선에서 3개 뽑는 경우는 안 되는 거죠. 뭐 1, 2, 3을 뽑든 1, 3, 4를 뽑든 여기에 있는 4개 점의 중에 3개를 뽑는 경우는 삼각형이 안 되니까 이렇게 걸러주는 거지. 이해됐을 거라고 봐요. 쭉쭉쭉. 여기 꼭 이 부분들은 다 풀어주세요. 선생님이 지금 다각형 개수 세는 것들. 자, 평행사변형 지난 시간에 순열 때 간단하게 설명했으니까 그냥 관계식만 세워주고 넘어갈게요. 평행사변형 만들려면 자, 이 5개의 선분 중에 2개 고르고요. 동시에 하나, 둘, 셋, 하나, 둘, 3개니까요. 3개 중에 2개 고르면 그때당 이런 말이죠. 1번, 아이고, 색깔이 뭐 1번, 3번 고르고요. 1번, 3번, 그리고 1번, 2번 이렇게 딱 고를 때마다 하나씩 나온다는 거죠. 이해됐죠? 자, 근데 여기 약간 응용 한번 해볼게. 응용이요. 선생님이 여기다 내부에다 점 하나를 딱 찍을 거야. 여기다 점을 찍었어요. 이런 점. 근데 뭐냐면 내가 평행사변형을 만들기는 만드는데 저 점을 꼭 내부에 가지고 있는 평행사변형을 만들겠다 이거야.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이런 평행사변형. 아니면 뭐 더 크게 그리면 이런 애들. 이렇게 저 점이 내가 만들고자 하는 평행사변형 내부에 들어갔으면 좋겠어. 그러려면 어떻게 경우의 수를 세야 되는지. 자, 생각해보면요. 평행사변형을 만들려고 가로 2줄, 세로 2줄을 골랐어. 일단 가로 2줄부터 봅시다. 가로 2줄을 뽑는데 자, 가로 검은색 여기 있는 2줄을 뽑는데 내가 1번, 2번을 뽑아버리면요. 1번, 2번을 뽑으면 여기 만들어지는 평행사변형은 당연히 얘를 가질 수가 없는 거죠. 안쪽에, 내부에. 그 말은 이 내부에 이 점이 포함이 되려면 여기에 한 줄, 여기에 한 줄 뽑혀야 나중에 세로선을 그리더라도 어쨌든 안쪽에는 들어갈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가로줄을 뽑을 때 여기 3줄 중에 위에서 한 줄 뽑고요. 자, 가로줄 뽑을 때 위에 3줄 중에 한 줄을 뽑고 그리고 밑에 있는 이 2개의 줄 중에 하나를 뽑아야 일단은 가로 안에서는 이 x가 들어갈 수 있어요. 똑같은 개념으로 세로줄을 뽑을 때도 동시에 얘가 들어가려면 세로줄이 이 점을 포함하는 왼쪽에서 한 줄, 오른쪽에서 한 줄 이렇게 뽑혀야 된다는 거죠. 왼쪽에서 한 줄, 얘보다 오른쪽에 있는 줄 중에 한 줄. 이해됐을 거라고 봐요. 그러면 여기 2줄 중에 한 줄 뽑고 오른쪽에서는 하나, 둘, 3줄 중에 하나 뽑고 이렇게 뽑혀야 항상 만들어지는 평행사변형 안에는 이 x라고 하는 점이 내부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활용될 수 있으니까 좀 기억을 해보고요. 자, 948번도 대표적인 교과서 문제인데 얘도 자, 평행사변이 만들어질 수 있는 거. 아까 똑같은 원리야. 1번, 2번, 3번. 색깔 좀 달리 해볼게요. 여기 1번, 2번, 그리고 오른쪽에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있어요. 자, 그럼 평행사변형은 어떤 종류들이 나오냐면 검은색, 빨간색으로 만들어지는 평행사변형. 경계가 빨간색, 파란색으로 경계가 만들어지는 거. 혹은 검은색, 파란색으로 만들어지는 거. 이렇게 3종류로 나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만들어지는 평행사변형의 개수 더하기 검은색 2줄, 빨간색 2줄 여기서 만들어지는 평행사변형 더하기 여기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평행사변형 더하기 이렇게 3종류를 각각 구해서 더해주는 거야. 자, 그 다음에요. 오늘 문제의 하이라이트가 나왔습니다. 수능 시험에 반드시 출제되는 부분. 왕중요해요. 분할과 분배의 개념. 분할과 분배의 개념. 자, 일단은 옆에서 좀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분할은 뭐고, 분배는 뭐냐? 분할은 묶음으로 나누는 게 분할이에요. 그리고 얘를
나눠주기까지 하면 분배의 개념이 들어가는 거예요. 분배. 자, 이게 뭐냐? 자, 이런 거야. 내가 A, B, C, D 4개라고 하는 얘를 두 묶음으로 나눌 거예요. 두 묶음. 두 묶음. 예를 들어서 3개 하나 이렇게 나눈다 치면 자, 그럼 여기에 들어갈 애를 고르는 방법은 여기 4개 중에 무언가 3개를 고르면 여기 이제 A, B, C 이렇게 들어가겠죠. 예를 들어서. 그리고 나머지 하나를 뒤에서 남은 하나 중에 하나를 뽑아주면 여기가 완성이 되죠. 자, 이렇게 숫자가 다를 때는 뭐 3개 뽑고 하나 뽑고 차례대로 쓰는 거에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맞죠? 근데 문제가 언제 생기냐면 4개를 뽑는데 2개 뽑힐 때 얘가 중요한 거예요. 자, 숫자가 어때? 같죠? 2가 중요한 게 아니라 숫자가 같다라고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자, 만약에 내가 여기에 4개 중에 2개 뽑고 앞에처럼 2개 뽑았다. 이렇게 센다면 이런 상황에 대해서 볼게요. 4개 중에 2개 뽑는 경우 수. 자, 어떨 때는 A, B가 뽑힐 때도 있고 어떨 때는 C, D가 뽑힐 때도 있을 거예요. 이 수많은 경우 수 중에. 자, 그럼 이제 앞에 A, B가 뽑혔으니까 나중에 C, D가 뽑힐 거고 얘는 C, D가 뽑혔으니까 A, B가 뽑힐 건데 그럼 결과적으로 보자 이거야. A, B, C, D. 자, 뭔가 4개를 두 묶음으로 나눴을 때 A, B가 한 편, C, D가 한 편인 거, C, D가 한 편, A, B가 한 편인 거. 1번 상황이나 2번 상황이나 결론적으로 보면 아, 니네 A, B끼리 한 묶음이고 C, D끼리 한 묶음이구나. 같은 상황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숫자가 같을 때는 그냥 이렇게 세면 안 된다는 거지. 이 두 개를요, 한 개로 세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2개를 하나로 세니까 전체가 2분의 1로 줄어드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이 팩계는 어디서 나오는 거냐? A, B, C, D로 뽑히냐? 아니면 이 뽑히는 순서가 앞에 C, D부터 뽑히고 A, B로 뽑히냐? 이 두 개의 케이스가 같은 거기 때문에 당연히 2개를 하나로 세다 보니까 전체의 경우의 수가 2분의 1로 줄어든다는 거예요. 이게 묶음의 개념이야. 자, 그럼 만약에 뭔가 6개를 나누는데요. 3개, 2개, 하나로 나눈다면 숫자가 다 다르니까 신경 쓸 게 없어요. 아, 그냥 6개 중에 3개 뽑고 나머지 3개 중에 2개 뽑고 나머지 하나 중에 하나 뽑는다. 이렇게 처리를 하면 되는데 이 6개 중에요. 2개, 2개, 2개 이렇게 뽑는다고 하면 지금 이 세 칸이 숫자가 똑같죠. 얘를 단순히 위에처럼 6C2, 4C2, 2C2 이렇게 표현하면 어떤 상황이 생기냐면 6개 중에 2개 뽑힐 때 사실 A, B, C, D, EF나 뭐 여기가 A, B, C, D, EF나 뭐 여기가 EF, A, B, C, D나 다 결론적으로 보면 A, B가 한 조, C, D가 한 조, EF가 한 조, C, D, A, B 이거 다 같은 경우라는 거야. 다 같은 경우. 이렇게 다 따로 세면 안 되고 다 하나로 세야 돼. 그 몇 가지를 하나로 세냐? A, B, C, D, EF를 자리를 바꿔서 배열하는 이게 뭐냐면 A, B, C, D, EF를 줄 세우는 방법. 3팩계만큼은 다 하나로 세야 된다는 거야. 똑같은 숫자가 1개, 2개, 3개라는 거죠. 그 3개의 숫자가 배열된 3팩계. 3팩분의 1이에요. 3팩분의 1. 여기 2가 중요한 게 아니라 똑같은 숫자가 3개 있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알겠죠? 이 정도 설명하면 이제 이해됐을 것 같아요. 기억도 날 것 같고. 여기까지가 묶음으로 나누는 거. 묶음으로 나누는 거는 분할이야. 그러면 얘를 이렇게 나눠놓은 애를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제 꽃이 6송이가 있는데 3송이, 2송이, 1송이 묶음을 만들어 놓고 내가 얘를 가불병에게 조금 이제 나눠주고 싶어. 이 개념까지 들어가면 이게 이제 분배의 개념이 되는 거예요. 너 갑을 병 중에 누구한테 줄래? 3 곱하기. 그럼 너는 나머지 한 명 2 곱하기. 너는 1. 이렇게 되는 거죠. 3 곱하기 2 곱하기 1. 이해됐죠? 자, 이제 실전 문제로 몇 개 한번 풀어볼게. 자, 서로 다른 동전 6개가 있는데 얘를
똑같은 주머니 두 개. 자, 이게 중요한 거죠. 똑같은 주머니. 다른 주머니가 아니에요. 똑같은 주머니. 그러면 이게 다르다라고 하면 무슨 차이가 있냐? 선생님 만약에 주머니를 다르게 넣어볼게. 하나는 이렇게 큰 주머니고 하나는 작은 주머니야. 자, 뭔가 두 개 나눠 담더라도 예를 들어서 여기 A, B, C, D, E, F 이렇게 담는 거와 반대로 A, B, C, D, E, F 이렇게 나누면 지금 큰 주머니에는 A, B, C가 들어가 있고 얘는 D, E, F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분명히 다른 경우죠. 근데 주머니가 똑같다라고 봐봐. A, B, C, D, F, A, B, C, D, F. 그냥 A, B, C가 들어가 있는 주머니 하나, D, E, F가 들어가 있는 주머니 하나. 주머니가 같을 때는 이 두 개의 케이스는 같은 경우죠. 차이점을 알아야 돼. 그래서 서로 다른 애를 똑같은 애한테 나눠준다는 거는 그냥 두 묶음으로 나누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두 묶음 아니면 두 개의 조로 나누는 거. 알겠죠? 다 같은 의미야. 두 묶음으로 나눈다, 두 조로 나눈다. 자, 그러면 여기서요. 6개를 두 개로 나누는 분류부터 하는 거야. 하나 5개로 나눌 수도 있고요. 4개 2개로 나눌 수도 있고요. 3개 3개로 나눌 수도 있어요. 자, 이사는 안 쓰는 이유가 뭐냐면 아까도 해봤지만 A, B, C, D, E, F나 E, F, A, B, C, D나 뭐 4, 2나 2, 4나 결론적으로 보면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몇 개의 주머니, 두 개의 주머니에 몇 개씩 들어가냐. 일단은 크게 이렇게 나눠 놓고 5, 1, 6시 5, 1시 1, 6시 4 앞에서 4개 뽑고 남은 2개 중에 2개 뽑고. 자, 중요하죠. 6시 3, 3시 3 그런데 똑같은 숫자가 2개 2팩분의 1 똑같은 숫자가 3개 3팩분의 1 아까도 말했지만 3이 중요한 게 아니라 똑같은 숫자가 몇 개인지가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더해서 계산한다는 거지. 매년 수능에 출제가 되고요. 올해에도 나왔습니다. 올해에도. 너희한테 아직 확통을 안 배워서 풀어주지 못했지만 올해 시험에도 나왔어요. 주관식으로. 뭐 이 정도가 킬러 문항으로 나왔어. 그냥 세는 게 많아서. 그래서 애들이 뭐 정답이 이게 아마 100 몇 가지였나? 그래서 불확실성 때문에 난이도가 높은 거였지만 실제로 뭐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어요. 자, 여기도 한번 해볼까? 선생님 3명, 학생 5명을 4명씩. 자, 전체가 선생님 3명, 학생 5명, 총 8명이에요. 얘를 정해줬네요. 4명, 4명씩 나누는데 각 조에 적어도 선생님이 하나는 들어가야 된다. 적어도 선생님 3명인데 적어도 1명씩은 들어가야 된다 이거죠. 그럼 이제 바로 6칸 생각났죠? 선생님 한쪽에 몰빵. 그쵸? 자, 이제 해봅시다. 그럼 8명을 일단은 선생님 그런 거 고려하지 않고 4명, 4명으로 나누는 방법. 8C4 전체 경우 4C4 두 명이면 똑같아요. 200분의 1. 안 되는 경우 뺍시다. 안 되는 경우가 뭐야? 하나의 묶음에 선생님 3명이 다 들어갔어. 아, 근데 4명을 채워야 되니까. 그럼 여기 누가 오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죠. 학생 5명 중에 여기 선생님이랑 같이 할 불쌍한 깍두기를 1명 뽑아주는 거예요. 어실. 그럼 나머지 4명은 다 여기다 넣으면 되니까 뭐 쓸 필요는 없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선생님 3명이 한 조에 들어가게 되는 경우는 옷이 1가지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이 두 개의 묶음이 같은 묶음이기 때문에 선생님 3명이 여기에 들어갈까 여기에 들어갈까 여기다 곱하기 2를 하는 게 아닐까. 자, 봐보세요. 선생님 3명이 여기 A, B, C가 있어. 이렇게 지금 조가 짜진 거랑 선생님 여기 A, B, C가 있어. 여기 조가 이렇게 짜진 거. 네, 똑같죠. 위에 케이스나 아래 케이스나 똑같죠. 그러니까 묶음으로 나눌 때는 여기가 중요하지 않다. 그 말이에요. 자, 이제 옆으로 가서 서로 다른 5개의 사탕을 자, 이제 확통까지 가면 이게 서로 다른 걸 나눠주는지 같은 걸 나눠주는지 이런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서로 다른 5개의 사탕 5개가 있는데요. 얘를
두 개, 두 개, 한 개의 세 묶음으로 나누고, 자, 여기까지 일단 분할까지만 5C2, 3C2, 1C1에다가 자, 여기 2 숫자 똑같은 거 두 개 있죠? 200분의 1. 여기까지 나누면 분할. 그 애들을 세 명에게 나눠주세요. A, B, C, A, B, C, A, B, C 이렇게요. 자, 그럼 얘 앞에 거 3, 뒤에 거 2, 1. 자, 3팩이죠. 여기까지 가면 분배의 개념이에요. 알겠죠? 분할 후 분배. 완전 중요해요. 다 푸세요. 여기 있는 문제. 알겠죠? 유형 12, 13. 자, 얘도 보자. 956. 내신 시험에서도 빈번하게 나오는 거죠. 아마 너희 시험에서도 나왔었던 것 같은데 5층짜리 건물이 1층에서 6명이 승강기를 함께 탄 후 5층까지 올라가는 동안 4개의 층에서 자 이런 말이에요. 사람 6명이 있어. 사람은 1층에서 올라가니까 1층에서는 안 내리겠지. 2, 3, 4, 5 이렇게 4개의 층에서 2명, 2명, 1명, 1명이 내려야 된대. 그러면 이 방법의 수는 어떻게 되냐? 일단은 그럼 이 6명 중에는 뭔가 이렇게 2명이 내리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야? 걔부터 짝꿍을 지어놓자고. 그래서 이 6명을 조를 짜주는 거야. 같이 내릴 애들끼리 조를 짜주는 거지. 이렇게. 6C2, 4C2, 2C1, 1C1. 자, 여기 잘 보세요. 2, 똑같은 게 2개 있죠? 한번 중복되는 거 나눠주고 다시 또 이어서요. 1. 또 여기 똑같은 숫자가 2개 있지. 1. 여기도 이어서 200분의 1. 자, 이해됐죠? 여기까지 나눠놓으면 조가 나눠진 거야. 같이 내릴 사람끼리 짝꿍은 되어 있어. 자, 그 다음. 그러면 이제 너네는 몇 층에서 내릴래? 하나, 둘, 셋, 네 개죠?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 이렇게 되는 거죠. 4패. 분배가 들어가는 거죠. 자, 이해됐을 거라고 봐요. 자, 옆에 중요한 거 또 하나 필기를 해볼게요. 분배 단원에서 선생님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거, 또 함수의 개수와 관련된 거야. 이거는 꼭 정리를 해놔, 얘들아. 이렇게 있어요. x에서 y로 화살을 쏠 거야. 자, 그럼 지금 선생님이 정리해 주는 거는 뭐에 대한 거냐면 치역의 개수에 대한 이야기예요. 치역의 개수. 치역의 개수. 자, 치역은 뭐냐면 얘네가 화살을 이렇게 쐈을 때 이 맞은 애들이 치역이에요. 후보가 아니라. 그럼 만약에 이렇게 갔다. 치역은 1, 2, 3인 거죠. 치역이라고 하는 거는 화살을 맞은 애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그럼 1번부터. 치역의 개수가 4개인 함수를 만들어 보세요. 대응을 만들어 보세요. 치역의 개수가 4개. 자, 그러면 그 말은 뭐냐면 치역의 개수가 4개라고 하는 거는 여기에 있었던 공역에 있었던 후보가 일단 화살을 한 번씩은 다 맞았다는 소리죠. 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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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툭 화살을 다 맞았다는 거죠. 근데 너 화살 쏴야 되지. 그러니까 뭔가는 중복되게 날아간다는 거지. 그러면 이런 상황을 어떻게 계산을 하냐면 치역이 4개죠. 치역의 개수만큼 이 정의역을 나눠놔. 어떻게? 지금 정의역이 5개인데 일단은 어떻게 나누냐면 분명히 무언가 2개의 원소는 같은 걸로 날아가야 되니까 같은 걸로 날아가야 될 2개를 한 묶음으로 짝꿍을 지어 놓자. 이해됐죠? 자, 그러면 이 5개의 원소 중에 일단은 같은 걸로 날아갈 이런 애들을 짝꿍을 지어 놓는 거예요. 그런데 111 똑같으니까 여기 자, 여기까지 나눠 놓으면 지금 분할이에요. 일단은 각자 독단적으로 날아갈 애들을 결정을 해놨어. 그러면 너 어디로 갈래? 하나, 둘, 셋, 4개죠. 4, 3, 2, 1, 4패 이렇게 되는 거죠. 이해됐죠?
이제 계속 응용해 볼게. 자, 치역의 개수를 3개로 만들고 싶어. 잘 보세요. 그럼 묶음을 일단 정역에 있는 저 5개의 원소를 몇 개의 묶음으로 나누는지. 치역의 개수가 3개였으면 좋겠어. 자, 그러면 여기에 있는 5개의 원소를 3개의 묶음으로 나누는 거예요. 치역이 3개라면 3개의 묶음으로. 5개를 3개의 묶음으로 나누는 방법은 1, 1, 3 이렇게 되거나 아니면 2, 2, 1. 이 방법밖에는 없죠. 자, 그래서 일단은 묶음으로 나누는 방법의 수가 얘는 옆에다 쓸까? 5C3, 2C1, 1C1에 1, 1 똑같으니까 여기 200분의 1이고요. 더하기 자 얘는 5C2, 3C2, 1C1에 또 여기도 2, 2 똑같으니까 2분의 1, 200분의 1. 자 여기까지 더하기를 하면 묶음으로 나눠 놓은 거고요. 그러면 이제 묶음으로 나눠 놨으면 결론적으로 이 첫 번째 얘 뭔가 3개짜리 묶음. 자, 너 여기 A, B, C 중에 어디로 갈래? 하나를 골라. 1, 2, 3, 4 중에 하나를 골라. 4. 4가지 골랐어요. 그리고 이제 하나, 얘네들. 너 어디로 갈래? 3. 너 어디로 갈래? 2. 자, 이렇게 고르고 나면요. 결국에 이 묶음 하나가 4, 3, 2. 자, 이 어디로 가고 또 어디로 가고 자, 3개를 선택하면 얘는 지금 치역이 3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얘도 마찬가지로 분할해 놓고 치역 3개에다가 분배 4, 3, 2 이렇게 되는 거죠. 자, 하나만 더 해봅시다. 치역의 개수가 2개여야 된다. 이 5개를요, 일단 두 묶음으로 나눠 1, 4 혹은 3, 2 이렇게 2개밖에 없겠죠. 5C4 곱하기 1C1 또는 5C3 곱하기 2C2 자, 나눠놨어요. 그러면 분배를 할 때 자, 여기에 있는 하나의 묶음이 1, 2, 3, 4 중에 어디로 날아갈까? 4개짜리가 1, 2, 3, 4 중에 어디로 갈까? 그리고 너는 어디로 갈까? 이렇게 2개를 고르면 지금 치역이 1개, 2개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화살을 받을 수 있는 곳으로 갈 거, 얘 4가지. 그리고 넌 어디로 갈래? 3가지. 이렇게까지 분배. 이러면 이제 치역의 개수가 정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치역의 개수를 정하는 문제는 지금 분하로 분배 개념이 들어가는 문제니까 이렇게 꼭 정리를 해놓고 얘네 필기를 해주세요. 영상 어차피 녹화 영상 올라갈 거니까 지금 다 대부분 조금 인쇄가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서 그거 꼭 챙겨서 써주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대진표 짜는 문제죠. 대진표 짜는 문제는 선생님이 너희한테 기본 유닛은 좀 외우자 그래서 기본 대진표 외워주세요. 자, 세 사람이 이렇게 대진 짜는 거 A, B, C 중에 누가 대진 여기 부전승 탈래? 3가지죠. 사실은 정확하게 말하면 1회전에서 붙을 2명과 이 3명을 1회전에서 붙을 2명과 나머지 깍두기 부전승 1명으로 나누는 거기 때문에 3C2 곱하기 1C1 이래서 3가지가 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이 기본 대진이요. 이렇게 4명이서 자, 일단 이런 생각이 들어야 돼. 뭐냐면 A, B, C, D가 1회전에서 붙는 거와 C, D, A, B 대진표는 토너먼트는 어디에 들어가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1회전에서 누구끼리 붙냐 A, B, C, D가 붙냐 A, B, C, D가 붙냐 위에 거랑 아래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명이 누가 짝지어져 있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야. 그래서 4명을 2명 2명으로 짝짓는 방법이 몇 가지냐면 4C2 곱하기 2C2에 둘둘 똑같죠? 2분의 1 계산 직접 해봅시다. 얘도 몇 가지? 3가지. 똑같으니까 외우기 쉽죠? 얘도 3가지. 빨간색 없을까? 3가지. 이 기본 유닛도 3가지. 일단 이건 외우세요. 3가지, 3가지.
자, 그럼 대진표 짤 때 일단 딱 결승을 중심으로 이 5명을 2명, 3명으로 나눠. 5명을 2명, 3명으로 나눠 놓고요. 그럼 니네 2명이 대진 짜는 거. 2명이서 대진 짜는 건 한 가지죠. 그냥 니네 둘이 하면 되니까. 자, 3명이서 니네 여기에 있는 3명이 대진 짜는 건 몇 가지였어? 3가지. 이렇게 썼죠. 자, 다시요. 쭉 잘라. 2명, 4명으로 먼저 나눠요. 6명 중에 2명, 4명 중에 4명. 숫자 다르니까 나눌 거 없죠. 니네끼리 대진짜, 니네 4명이서 대진짜 3가지. 이렇게 고르는 거죠. 이해됐죠? 자, 근데 옆에다가 하나 더 참고할 만한 그림을 그려보면 이런 그림이 하나 없네. 8명이서 대진을 짜는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탁 결승으로 나눠서 보니까 네 명 4명 나눠야 되는 거죠. 8명을 4명 4명으로 8C4, 4C4예요. 그런데 4명 4명 숫자가 똑같죠. 그러니까 A, B, C, D를 한쪽 대진에 E, F, G, H 한쪽 대진에 좌우 바뀌어도 똑같은 거니까 여기에 2팩분의 1이 들어가는 거죠. 8명을 4명 4명 일단 조로 나누는 게. 그래서 얘가 들어가는 거죠. 그 상태에서 4명이 대진 짜는 거 아까 앞에서 했었죠. 3가지, 여기 3가지. 그러니까 이어서 3 곱하기 3 이렇게 들어가는 거지. 자, 얘들아, 최대한 선생님이 빠르게 정리한다고 정리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이번 토요일까지는, 토요일에도 수업이 있어. 그러니까 토요일까지는 여기 유형 리뷰까지 꼭 복습을 해주세요. 여기. 알겠죠? 시간이 없는 친구는 그래도 선생님이 우선적으로 그럼 설명한 내용부터 다시 영상을 보든 그 문제만 풀어보든 꼭 복습을 하고요. 다 중요해요. 사실 뭐가 안 중요하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겠네. 자, 그래서 일단은 수업 녹화는 여기까지 마치고